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이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닥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전세 사기가 또 발생을 했는데 이번엔 그 중개사가 단독으로 저지른 사고입니다. 저도 몇 번 봤던 사람들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건 20년 이상 한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건과 더불어 도대체 이 주민센터랑 정부는 왜 계속 오랫동안 이 전세 사기가 최근에 발생한 그 사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은행에서 그 대출 신청하는 그 사기꾼들이 전입세대를 없애고 대출 신청을 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죠. 이거는 무조건 은행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개인들한테는 정말 엄격한 잣대와 대출 한번 받기 정말 힘들죠. 이런 업자들이나 어떤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진짜 그 서류의 진위조차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해준 거죠. 물론 이거는 뭐 은행만이 책임을 져야 될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계속 그 대출로 인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 은행이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왜 모든 이런 책임들은 이렇게 꼭 그 피해자들만 오로지 100%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은행들은 이거 책임진다고 해서 망하진 않아요. 진짜 은행이 망하는 경우는 진짜 엉뚱한 기업들이나요. 이런 곳에 대출을 해줬다가 망하고 또 그때마다 국민들 세금 갖다가 메꾸고 정말 뭐 고마운 마음 하나 없이 당연한 듯이 늘 그렇게 자기들 입속은 챙기면서 이런 건 외면하고 있다라는 게 좀 괘씸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는 정말 이 전세 사기 중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죠. 이 보증금을 타인이 수령하게 하거나 본인이 수령한 이 중개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책임을 지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협회에도 변호사들이 있고 뭐 과실 유무를 따져서 무슨 교통사고 처리하듯이 뭐 그 비율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협회에서 아마 공제에서 물어주는 돈이 거의 200억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 큰 돈 같지만 그 큰 돈이 아니에요. 전국에 뭐 10만 개 가까이 부동산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업소에서 1년에 뭐 10개만 한다고 하더라도 100만 건입니다. 그 중에 뭐 진짜 1%만 해도 만 건인데 그 만 건에 대해서 1년에 200억. 어차피 이 부동산이라는 게 단위가 대부분 억 단위고 많은 건 뭐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 그 발생된 피해 금액에 과연 몇 프로나 공제로 커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부에서 손을 보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자회견하면서 대책 마련하겠다 해놓고 내놓은 것들 보면 한심합니다. 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전입세대 관리하는 게 그냥 계약서만 있으면 보고 전입해주고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늘 이번에도 핑계는 뭐 계약서가 있어서 서류가 있어서라. 지금 대한민국처럼 IT가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전자문서화되어 있고 뭐 클릭 한 번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모든 뭐 관공서 문서라든지 뭐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뭐 여러 가지 문서들 다 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계약서만큼은 그런 거를 한다고만 하고 있지 실제로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비자들도 그 종이 문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전자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는 거에 좀 거부감들이 있는데 정말 거부감을 가져야 될 거는 그 종이에도 하는 거죠. 종이처럼 위조하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할 때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에 써놨지만 이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케이스로도 종중에 소유돼 있던 걸 개인이 종중문서를 위조해서 개인 명의로 가져왔는데 그거 보고 계약을 했던 분들 결국 그 종중에서 넘어간 그 과정이 불법이었고 사기였다는 걸로 인해서 원상복귀 되면서 그거를 다시 매수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봤어요. 이 등기부가 정말 공신력이 없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등기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게 뭐 전쟁 겪으면서 제대로 100% 정비가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공신력을 100%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법원에서조차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정말 손을 보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다 손을 봐야 되는데 항상 땜질식에 지금까지 늘 그래왔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국토부 장관 나와서 실실 쪼개면서 뭐 대책 마련하겠다 뭐 그러면서 지는 인지도 높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 오죽했으면 피해자 중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그 돈 나라에서 해결해 준다고 너 대한민국 망하나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망하게 생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진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은행들은 국민들의 신용도 하나부터 열까지 초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국민들은 서로 계약을 해야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세 계약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그 신용 상태는 어떤지 대출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를 100%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등급화는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하나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 없이 깨끗하게 하는 분들은 뭐 A등급을 준다든지 뭐 두 채 이상 뭐 5년 3년 내에 갑자기 전세 계약 건수가 늘었다고 B등급을 주고 얘는 지금 뭐 10건 이상을 하고 있고 엄청난 거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3건 이상이면은 C등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 세밀한 거야 좀 검토를 해서 무리하지 않게 만들 수 있겠죠. 최소한 그 정도라도 좋으면 꼭 그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집을 선택할 기회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눈은 가려놓고 제대로 어떤 시스템도 딱 구축해놓지 않고선 맨날 뭐 기자회견에서 뭐 대책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수렁에 빠졌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든지 빠지지 않게 확실한 길을 안내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생한 이 사건 같은 경우 좀 어이가 없는 게 종중 물건이었어요. 약 20개 정도 되는 그 건물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 오피스텔이 그 중에 주인 20명이 이제 종중 소유였습니다. 종중 소유다 보니까 거기에 오래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뭐 종중 소유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자기 인척이 계좌번호로 보증금을 받아서 종중에는 월세를 송금을 하고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또 중국인 소유한 거 중국인들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뭐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뭐 계좌가 없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다른 계좌로 받고 전세 계약의 가장 기본은 소유주에게 보증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피해자들 대부분 보면 젊은 청년들이고 뭐 거기서 공인중개사가 또 집도 마음에 드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설득을 하니까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넘어간 거죠. 그렇게 수년을 계속 그렇게 돌다가 이게 터진 건데 그 원인은 아마 이 최근에 좀 발생한 게 한 1, 2년 사이에 된 거 보니까 제 생각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피해 금액이 막 5, 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그걸로 아마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1, 2년 사이에 집값 오르고 하니까 그 돈으로 아마 투자를 했다가 지금 아파트값 계속 하락하고 대출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안타깝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당사자는 이제 자살을 한 상태예요. 이 경우는 정말 그 피해자들 구제책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 전세 사기 친 사람들 자금 추적 끝까지 해서 단돈 10원짜리 하나까지 흘러간 자금 추적을 해서 기업들은 그렇게 잘 해내지 않습니까? 기업들 털 때 보면은
그런 법률에다 마련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거를 환수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 경우는 글쎄요, 만약에 뭐 그 당사자가 엄밀히 얘기하면 자격증자가 아니고 남편이 자격증을 걸었다가 중간에 뺀 것 같은데, 그 타임라인도 잘 살펴봐가지고 그 가족에게, 남편에게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뭐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의 있게